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1977년부터 직장 의료보험제도가 실시가 된 이후에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의료보험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의료보험제도는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로 분류가 되어 있으며 최근에 각종 소득 증가와 재산 변동,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급증을 하고 있으며 피부양자 조건도 갈수록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정부는 건강보험료 제도에 대해서 2022년부터 대폭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역시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에 따라서 소득 금액에 따라 각종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건보료 조정 신청 제도 등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건보료를 좀 줄여볼 수 있는지, 또 앞으로 건강보험료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고 앞으로 알뜰하게 가정 경제를 꾸리는데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제도 적용 대상과 분류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되겠고요. 분류로서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있겠는데요. 직장 가입자는 사업장 근로자와 공무원, 교직원 및 그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가입자가 되겠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라는 것은 직장 가입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을 하겠습니다. 또한 직장 가입자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의 형제 자매까지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도록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직장 가입자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으로서 그 피부양자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나 양도세, 증여세 같은 세금은 행위가 있거나 연간 한두 번 내면 끝이지만 건강보험료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매월 납부를 해야 되는 공과금이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지출인 것이고, 또 해가 거듭할수록 부담액이 자꾸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보험료 부담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좀 살펴보게 되면 직장 가입자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보수월액 보험료 산정은 회사에서 매달 받는 급여와 봉급, 상여금, 비과세 소득, 퇴직금은 제외가 되겠고요. 소득월액으로는 보수 이외에 발생하는 소득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자나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이 되겠는데요. 보수 이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초과 시에 산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간 3,4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여러분들께서 국세청에 직전 연도 신고한 소득 금액을 가지고 기준으로 정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특히 주의하실 점은 이 3,400만 원의 산정 금액이 2022년 7월부터는 연간 2천만 원 초과로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에 특히 건강보험료는 퇴직자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사망할 시점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퇴직 후에 은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꼼꼼하게 잘 알아두시고, 저도 현재 공직생활을 퇴직하고 은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가올 100세 시대는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또한 노후자금을 한 푼이라도 전략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매달 또는 평생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건강보험료 절약 방법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2021년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계산 방법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보수월액의 6.86%를 곱하시면 되겠고요.
보수월액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지급받는 총 보수를 근무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연간 보수의 소득에서 3,400만 원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에서 12개월로 나눠가지고 월별로 6.86%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과 각종 생활제도 변경, 동남아 여행 정보, 은퇴 생활 정보, 자격증 정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제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 제가 시간이 될 때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과 재산, 보유 자동차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 점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정이 되겠는데요. 소득이라는 것은 이자와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여기에서 비과세 소득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특히 여러분께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무주택자는 전월세로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과 월세 금액도 환산해서 재산 금액에 포함시키게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차량 종류와 가액, 배기량, 사용 연수에 따른 점수에 따라서 산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과 재산, 자동차의 점수를 모두 합계를 해서 201.5원을 곱해주시면 되겠고요. 장기 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다가 11.52%를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은 352만 3,950원이고 하한액은 최소한 14,380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직장 가입자야 매달 꼬박꼬박 받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차감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지역 가입자인 경우에는 소득, 재산 상황, 자동차 보유 대수 등 각기 재산 보유 현황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생활비 절약을 위해서는 본인이 어떤 규모로 가계 생활을 운영할 것인지 잘 판단을 해보시고 자산 구입 또한 건강보험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료 절약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서 절약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매년 6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7월에 정산되는 직전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11월에 건강보험료 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7월부터 즉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만 신청을 하셔야 되겠고요.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는데 신청을 하게 된다면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겠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6월부터 소급 적용을 받게 되겠고요.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 증명원과 가세표준 확정신고서 또 소득세 납부 계산서를 발급을 받은 후에 지역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부동산 등 재산 변동 자료를 통한 절약 방법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2개월 전에 부동산 변동 자료가 발생하게 되면 반영을 해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6월 말 이전에 부동산을 처분을 했다면 건보료 조정 신청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신청을 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등기부등본과 토지 건물 대장 등을 발급을 받으셔서 지역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변동 자료를 통한 절약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사고 팔았다든지 또는 폐차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개월 전에 변동 내역이 반영이 되므로 자동차를 폐차했거나 소유 변경 내용이 있다면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신청 서류는 자동차 등록사무소에 가셔서 자동차 등록 원부를 발급받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폐차 인수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세 보증금과 매월 내는 월세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증금 내역이나 월세가 변경이 되었다거나 또는 부모님이나 친척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변경된 전월세 계약서, 등기부 등본과 건물 대장, 무상 대여자의 전월세 계약서 사본 등을 관할 기관에 제출을 하셔서 조정 신청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해마다 건강보험료가 꾸준히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한 달이라도 건강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재산이나 자동차 또는 소득 등이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변경 서류와 증빙 서류를 제시를 해서 조정 신청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화면에서 2022년 7월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료 부과체제 변경 내용안을 보고 계시는데요. 2022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제도가 대폭 개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액도 상당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제 내년부터 달라지게 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총전에는 재산 기준 5억 4천만 원 초과,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소득 기준 즉 금융소득과 공적연금, 근로소득 세 종류의 소득 합계가 3,400만 원 초과하면 자격상실 요건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이게 대폭 강화가 되어서 연소득 3억 6천만 원 초과, 세 종류 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초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수익금액자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또한 임대주택 등록을 지자체나 세무서에 한 경우에는 연간 1,000만 원 임대수익 초과, 임대주택 미등록, 세무서에만 등록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간 400만 원 임대수익 초과자로 되겠으며 직장 가입자와 보수 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 또한 보수의 소득이 종전에 3,400만 원 초과해서 2천만 원 초과로 대폭 강화되었으며 재산세 과세 표준 9억 초과 시 연소득과 관계없이 피보험자 자격이 박탈되는 제도는 기존 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는 여러분들께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서 다른 소득이 없이 오직 국민연금만 받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월 수령액이 83만 3,333원을 초과를 하게 되면 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자동차 관련 건강보험료는 단계적으로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단계는 1600cc 이하 소형차를 폐지를 했고요. 2단계 즉 내년 2022년 7월 이후부터는 4천만 원 이상의 고가차에만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화면상에서 2022년 7월 시행 예정인 정부의 건강보험료 개편 2단계 내용을 보고 계시는데요. 2022년 7월 시행 예정인 정부의 건강보험료 개편 2단계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지역 가입자 보험료를 대폭 인하하고 고소득 고재산 피부양자의 지역 가입자 전환 요건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며 급여 외의 고소득 직장인에게는 단계적으로 부과를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주요 정책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절약하는 방법과 정부의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산울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